1972년 새해 새아침, 박 대통령 내외부는 많은 인사들로부터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1월 12일)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시점으로 중앙관서에 대한 연두 순시를 시작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비상사태하에 총력 안보에 힘쓰면서 경제도 발맞추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에서는 금융질서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72년도의) 첫 번째 수출진흥 확대 회의입니다. 박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로 유공자들을 표창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대통령은 수출품 전시장을 둘러보며 보다 많은 상품을 수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새해 지방순시에 나선 박 대통령은 비상체제 아래서의 총력 안보는 행동과 직결되어야 하며 교육에 있어서는 생산과 관련되는 교육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7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촌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내무부 초도 순시에서 있은 모범 공무원 18명에 대한 표창식입니다. 알렉 더그라스 휴엄 영국 외상의 접견입니다. 그리고 닉슨 미국 대통령 특사 마샬 그린 미 국무성 차관보의 접견, (72년도) 서울대학교 졸업식, 박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부엄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데는 대학인과 지식인들도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8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박 대통령은 북괴에 대해 무력 적화 통일 야욕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공군력의 강화는 곧 평화를 위한 전쟁 억제력의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6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적의 침공을 일격에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을지 도상 연습 한강 도강 훈련 참관입니다. 제6차 방공 소방 훈련의 참관입니다. (72년도) 첫 지방장관 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농민, 지도자, 공무원이 한덩어리가 되어 지역개발운동에 불을 붙이자는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상록수 공무원들의 표창도 있었습니다. (72년도) 전국 교육자대회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8천여 명의 교육자들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는 교육유공자 22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고 전국 교직자와 학생들이 모은 방위성금 4억 7천만 원도 전달받았습니다. 영광된 민족의 장래를 우리의 힘으로 개척하는 데 앞장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1970년대의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 조국 근대화를 성취한 것은 오늘의 우리 교육자들의 힘이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도록 합시다. 경북지구 새마을 사업 현장 시찰입니다. 이 시찰에서 박 대통령은 새마을 사업과 더불어 농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고 임야를 잘 활용해서 유실수를 심어 소득 증대에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 진해와 의령군의 새마을 사업 현장 시찰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시찰에서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농업교육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울산의 대단위 현대조선소의 기공식입니다. 제27회 식목일 행사가 경기도 용인군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식수에 참가한 박 대통령은 살림법을 고쳐 나무에 손을 못 대게 하고 유실수를 심어 농가 부업과도 직결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원에서 있은 제17회 4.27 중앙경진대회와 제4회 농촌부업경진대회입니다. 대회장을 돌아본 박 대통령은 4.27 회원들이 새마을운동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에서 있은 경인에너지공장 준공식입니다. 현장을 둘러본 박 대통령은 앞으로 송배전 시설을 확장하는 데 역점을 두어 새마을운동이 일고 있는 농촌의 구석구석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착공 1년을 맞이한 서울 지하철 공사 현장 시찰입니다. 제7회 상공미술전람회 총 2,380석점이 출품된 이 전람회에서 대통령상에는 이건 씨의 개폐식 간이 식탁이 차지했습니다. (1900년) 이후 60년간의 우리나라 근대 미술품을 한자리에 모은 한국 근대미술 60년전이 개막됐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미술 작품의 과학적인 보관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협동을 다짐하는 제1회 어머니 합창대회가 유경수 여사 참석하에 장충체육관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주선해서 세워진 전몰군경 미망인회 경북지부 자활공장이 대구 현장에서 준공됐습니다. 이재민 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 가두 모금을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도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국립묘지의 미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서울대학교 여학생과 서울시청 공무원 부인 등 600여 명과 함께 잡초를 뽑고 묘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경복궁 경회루에서 있은 재해민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바자회입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3천여만 원이 모금되어 재해대책협의회에 보내졌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노인회관 준공식. 전국 46개 여성단체 회원 3천여 명은 새마을 축진대회를 열고 유공자 27명을 표창했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유경수 여사는 여성의 힘과 노력을 집약시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청와대 접견실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을 접견했습니다. 여류 미술인 91명의 접견, 그리고 전국 보육원 대표 160명을 접견하고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 154명의 접견입니다. 전남 광주에서 있은 새마을 소득정대 촉진대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반드시 생산에 이바지하고 소득증대에 직결돼야 한다고 말하고 도시와 농촌, 직장과 신분의 구별 없이 온 국민이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7회 5.16 민족상 시상식. 박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5.16 혁명은 이 민족의 주체성에 입각하여 근대화되고 번영된 통일 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온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대변한 국민혁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17회 현충일. 박 대통령 내분이 참석한 이날 추념식에서 박 대통령은 영령들이 보여준 참다운 용기와 투지를 일면 국방, 일면 건설로 재현시키고 그 투철한 봉사정신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이어받자고 말했습니다. 아스팍 제7차 강요회의입니다. 아스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서로
협조하는 지역 협력 기구로서 또한 공동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여 상호 이해를 깊게 하는 지역 협의체로서의 더욱 육성 강화되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우리의 새마을 운동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한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남 참전용사들의 귀국 신고, 박 대통령은 이들을 접견하고 안케 전투에서 빛나는 전과를 세운 이들을 치하했습니다. 마셜 그린 미 국무성 극동 담당 차관보의 접견, 루시앙 라무로 카나다 하원 의장의 접견, 제8회 한일협력위원회에 참석했던 대표단 일행의 접견, 제6차 한일강요회의 일본 측 대표단 일행의 접견,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상공인 일행의 접견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공사 현장 시찰입니다. 공사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한 박 대통령은 평야지대인 이 고장에 장마철이라도 침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복원 중인 불국사를 시찰한 박 대통령은 불국사의 원형을 재생하고 영구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물려주도록 당부했습니다. 한강 가운데의 섬이던 잠실과 송파를 가로지르는 잠실대교의 개통시방입니다. (72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과 제18기 합동 참모대학 졸업식,
이날 박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남북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총력 안보 체제를 더욱 다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7회 광복절을 경축하는 경축위원입니다. (8월) 중순 서울과 중부지방에는 장마로 물난리를 만났습니다. 47년 만에 대홍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래책본부에 들려 수해 상황을 보고받고 수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도 수해 현장에 들려 수재민을 위로하면서 옷가지를 전달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급고 현지를 둘러보고 복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영남지구 수해 시찰에 나선 박 대통령은 모든 복구 사업은 수재민 스스로가 새마을 정신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노임은 반드시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복궁 안에 세워진 국립중앙박물관이 박 대통령 내분 참석하에 개관됐는데 이날 전시장에는 3,500여 점의 문화재들이 전시됐습니다. 서울 창경원 옆에 국립과학관이 개관됐습니다. 이날 개관 테이프를 끄는 박 대통령은 관람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대미술관에서 개막된 제3회 전국 대학생 미술 전람회입니다. 제3회 한국전자전람회와 정밀도 경진대회입니다. 전국의 기능공 800여 명이 참가해서 개최된
전국 기능 경기 대회입니다. 결실의 계절 벼베기 대회. 이날 행사장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미가 정책을 밀고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물네 도를 맞은 국군의 날 행사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은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상기시켰습니다. 제21회 국전. 총 400여 점이 전시된 이번 국전에서 대통령상에는 표승현 씨의 적이 차지했습니다. 구라파 지역 순회 공연으로 떠날 한국민속예술단의 발표 공연입니다. 석유화학 계열의 9개 공장이 울산공업단지에 세워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이 석유화학 공장이 준공됨으로써 연간 7,500만 불의 중간 제품을 생산하여 한 해에 6억 불의 수출 증대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포항의 종합제철을 시찰하고 철강공업이 다른 산업부문과의 연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경남 울주군 농소면의 새마을 모범부락을 돌아보고 서방사업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들린 박 대통령은 관광개발사업 현황을 시찰했습니다. 전북 익산지구의 대단위 야산개발 현장 시찰입니다. 이 시찰에서 박 대통령은 개간이 가능한 선지는 대단위 개간으로 생산 기반을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영산강댐 건설 예정지를 시찰하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해서 전 국토를 산업권에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호남 남해 고속도로 공사 현장 시찰입니다.
이곳은 나환자 정착촌인 전북 익산군의 상지원 새마을과 북창 새마을. 이 마을을 둘러본 유경수 여사는 서로 돕고 노력해서 훌륭한 마을을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어린이회관 기공식.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유경수 여사는 50만 부산 어린이들은 더욱 씩씩하고 슬기로운 어린이가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5회 세계 아동미술전람회가 어린이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참석한 이 전람회에는 세계 28개국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631점이 전시됐습니다. 정신박약아를 위한 교육기관인 자혜학교가 경기도 수원에 세워졌는데 이 학교는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가 주동이 되어 세운 학교입니다. 서울 능동에 세워지는 어린이 대공원 기공식입니다. 제1회 국제관광포스타 전시회. 이 전시회를 둘러본 유경수 여사는 전국 도서 전시회장도 둘러봤습니다. 어린이회관에서 있은 경로잔치. 유경수 여사는 천여 명의 노인들을 초대하고 푸짐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영동지구에 세워진 시영주택 현장 시찰입니다. 서울시가 건설한 도시가스 남부공장 준공식입니다.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양지 회원들의 국군 장병을 위한 위문품 마련 봉사 활동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있은 유신헌법 채택을 위한 국민투표.
박 대통령도 가족과 함께 귀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이 투표에서 총 유권자 1,500여만 명의 91.9%가 참가했고 총 투표수 가운데 91.5%가 찬성했습니다. (11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신헌법의 확정을 공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했습니다. 제9회 수출의 날 기념식. 박 대통령은 수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수출은 곧 국력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수출 증대를 위해서 우리의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80년대 초에 100억 불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힘차게 일어나선 우리의 조국 이날 기념식에서는 수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기념식이 끝난 후 박 대통령은 중앙청에 마련된 완구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완공된 소양댐의 담수식입니다. 이날 담수식에서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는 것만이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선포 내돌 기념식. 박 대통령은 치사에서 교육헌장 이념의 생활화는 곧 유신과업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산 기슭에 세워진 외인 아파트 준공식입니다. 그리고 아스팍 회관의 준공식.
12월 5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전국 1,402개 투표구에서 일제히 실시됐는데 유신헌정을 출범시키는 이번 선거에는 총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것이 신화유신 이거울랄까 앞으로 이룩하되 부산의 나라. 박 대통령의 연말 전방부대 시찰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군 부대와 미군 부대를 시찰하고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후방 장병들은 평화 수호라는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972년 12월 23일)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 개회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자격으로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은 박경원 국민회의 사무총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의원 선서가 있었습니다. 선서 본 대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의 총의를 받들어 수임된 신성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개회사입니다. 유신은 올바른 역사관과 주체적 민족사관에 입각하여 우리 민족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일조국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예지로서 쟁취하고 건설하자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10월 유신의 이념을 반영한 헌법안은 전체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채택되었으며 조국의 평화 통일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우리의 국시요 헌정의 지표로 확립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나는 분단의 비극이 결코 우리의 숙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사의 진운을 개척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기 운명을 극복한 자가 가장 강한 자이며 최후의 승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차게 추진되는 우리의 민족 지상과업이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과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서 멀지 않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바입니다. 이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개표 결과 박정희 후보가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총 투표수 2,359표 중에서 박정희 후보가 2,357표, 무효가 2표, 제적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대통령으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의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정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박정희. 선서에 이어 박 대통령은 유신 헌정의 기본 방향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과 시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안정과 번영의 보람찬 새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할 엄숙하고도 뜻깊은 전환점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 순간을 지켜보는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기록해야 할 역사는 활기찬 창조의 새 역사라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에 입각한 영광의 역사라야 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나는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 지지 속에 민족 통일과 번영의 대임을 맡은 제8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국과 민족의 양심 앞에 엄숙히 맹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와 문화관계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도 그 시책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연해 방지하고 남북이 서로 하나의 민족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또한 이를 더욱더 넓혀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현실에 가장 알맞는 정치 제도를 육성 발전시켜서 생산적인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치의 진실과 능률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농공병진에 의하여 균형 있게 발전되는 국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직결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일터가 보장되는 탄력성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하는 근로와 창의가 생산과 능률의 미덕을 사회윤리의 기본으로 삼고 일하는 국민에게는 안정 속에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공개와 근로자의 지주제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복지체제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에게는 검약과 봉사로서 스스로 사회 복지의 균점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회 기풍을 크게 진작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더욱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민족 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문예 중흥의 시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날 아침에는 중앙청 홀에서 유신헌법의 공포식이 있었습니다. 유신헌법의 공포와 제8대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유신헌정의 새 역사를 다지는 결의와 함께 1972년은 저물어갔습니다.